자이언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솔직히 말씀드리기 참 힘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2025 시즌이 끝나고 난 지금 우리 가슴 속엔 뭔가 텅 빈 것 같은 허전함이 남아 있습니다. 8년이에요. 8년. 2017년 이후로 단 한 번도 가을 야구 무대를 밟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5가지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혹시 모를 희망의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KBO 전체에서 단 한 팀만 기록한 수치입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꼴찌로요. 삼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 이게 대체 뭘까요? 두 번째는 독립리그에서 찾아낸 보석 같은 선수 이야기입니다. 화성시 코리오라는 팀이 올해만 무려 6명을 프로에 보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우리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세 번째, 한때 우리 로테이션의 중심이었던 외국인 투수가 지금 도미니카 겨울리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키움이 그를 노린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우리가 놓친 선수가 다른 팀에서 부활할까요? 네 번째는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시즌 중간에 방출된 투수가 골든 글러브 후보에 올랐어요. 10승을 거뒀는데 잘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과연 옳은 결정이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천하의 그 감독님 이야기입니다. 두산에서 찬란했던 그분이 지금 롯데에서 3년 연속 가을 백수 신세입니다. 그런데 이번 겨울 100억대 거포 영입설이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이야기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의 아픔일까요? 아니면 반전의 시작일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충격적인 숫자부터 공개합니다. 여러분, KBO 10개 구단 중에서 단 한 팀만 세 자릿수를 넘지 못한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홈런입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고요? 네, 바로 우리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2025 시즌 롯데의 팀 홈런 개수는 고작 75개였습니다. 10개 구단 중 압도적인 꼴찌예요. 1위 삼성 라이온즈가 161개를 때려냈는데 우리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9위 두산조차 102개를 기록했어요. 홈런왕 루인 디아즈 혼자서 50개를 쳤는데 우리 팀 전체가 75개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더 충격적인 건 롯데가 2025 시즌을 앞두고 일명 성담장을 철거했다는 겁니다. 전임 단장 시절 외야 보조 펜스를 4.8m에서 6m로 높였다가 관중 시야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다시 4.8m로 낮추었어요. 당연히 장타력 향상을 기대했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담장 높이와 타자들의 홈런 능력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사직구장 홈 경기에서 38개, 원정에서 36개.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냥 롯데 타자들의 장타력이 부족한 겁니다. 우리가 홈에서 38개를 치는 동안 원정팀들은 사직에서 64개를 작성했습니다. 2024 시즌엔 손호영이 18개로 팀 내 1위였고 전준우 17개, 빅터 레이에스 15개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 시즌엔 어땠나요? 팀 내 최다 홈런 1위가 고작 13개를 친 레이에스였습니다. 두 자릿수를 기록한 선수도 그뿐이에요. 나승엽과 윤동희가 각각 9개로 공동 2위, 전준우가 8개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2루타 부문에서는 242개로 한화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한화가 250개였으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더 짜임새 있는 공격을 펼칠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롯데 소속으로 20홈런을 기록한 마지막 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팀 레전드 이대호였습니다. 그것도 선수 생활 은퇴를 예고하고 나선 2022 시즌에 23개를 쳤을 때가 마지막이에요. 그 이후 3시즌 동안 단 한 명도 20홈런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홈런이 전부는 아니죠. KIE가 팀 홈런 2위였지만 득점은 8위였으니까요. 하지만 8월과 9월, 가장 중요한 시기에 팀 전체가 흔들렸을 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롯데는 그걸 기대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2026 시즌엔 달라질 수 있을까요? 희망은 있습니다. 상무 야구단에서 군 복무를 마친 한동희가 돌아옵니다. 2020년과 2021 시즌에 각각 17개씩 홈런을 터뜨리며
이대호의 후계자로 인정받았던 그는 올해 퓨처스리그에서 무려 27개의 홈런을 작성하며 성장세를 입증했습니다. 여러분, 한동희가 돌아오면 롯데의 홈런 가뭄이 끝날까요? 아니면 여전히 75개 수준에 머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독립리그에서 찾아낸 보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독립리그 출신 선수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프로 무대에서 기회를 잡지 못했거나 방출당한 선수들이 독립리그에서 다시 꿈을 키우고 결국 프로 유니폼을 입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 올해 한 독립야구단이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무려 6명의 선수를 프로에 보냈어요. 그것도 한 시즌에요. 독립야구 역사상 최다 입단 기록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화성시 코리오입니다. 그리고 그 6명 중 한 명이 바로 우리 롯데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박찬영입니다. 박찬영은 화성시 코리오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롯데에 입단했습니다. KIA 김경묵, KT 서영준, 두산지강혁과 이한별, SSG 이준기, 이렇게 총 6명이 프로 무대로 진출했어요. 한 시즌에 이렇게 많은 선수를 배출한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화성시 코리오는 2025 시즌 신경식 감독 체제로 전환한 후 경기도 체육대회 야구부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정규 시즌 2위, KBSA 리그 준우승까지 창단 2년 만에 명문 구단으로 자리매김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6명의 선수가 프로에 입단하면서 전력 공백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선수들의 활약과 끈질긴 경기력으로 상위권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이건 구단 시스템이 얼마나 탄탄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화성시 코리오는 이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2026 시즌 우승이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 오는 14일 오전 11시 화성 히어로즈 베이스볼 파크에서 공개 트라이아웃을 엽니다. 서류 심사 없이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요. 정진구 화성시 코리오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리오는 단순히 경기에 출전하는 팀이 아니라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팀이 되길 바란다. 우리는 이 무대에서 성장한 선수들이 다시 프로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트라이아웃 또한 그런 철학의 연장선상에 있다. 신경식 감독도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는 선수의 과거보다 미래를 본다. 야구에 대한 열정과 꾸준한 자기관리, 팀워크를 중시하는 자세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이다. 이번 트라이아웃을 통해 화성시 코리오가 확고한 명문 독립야구단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트라이아웃에 선발된 선수들은 훈련비 및 숙소 무료 제공, 전용 야구장 인조 잔디 교체, 독립야구단 최대 규모의 실내 연습장에 냉난 방기 설치, 트레이닝장 설치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프로야구팀 교류전을 통해 선수들을 소개하는 비용도 구단이 부담한다고 하네요. 여러분, 박찬영처럼 독립리그에서 다시 기회를 잡는 선수들이 계속 나올까요? 화성시 코리오의 다음 주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 우리가 놓친 외국인 투수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 로테이션의 중심이었던 외국인 투수를 기억하십니까? 2022 시즌부터 2025 시즌 초반까지 롯데 마운드를 책임졌던 그 선수 말입니다. 바로 찰리 바운스입니다. 반스는 2017년 메이저리그 드래프트 4라운드에서 미네소타 트윈스에 지명됐고 2021년 7월 17일 트윈스에서 메이저리그 데뷔를 했습니다. 총 9경기에 출전했는데 그중 8경기는 선발로 나섰어요. 그리고 2022 시즌부터 2025 시즌 초반까지 롯데 자이언츠의 로테이션 핵심으로 활약했습니다. KBO에서 그의 기록은 35승, 32패, 평균 자책점 3.58이었어요. 꾸준하게 이닝을 소화하며 팀에 기여했죠. 하지만 지난 시즌 롯데는 반스를 방출했습니다. 그 후 반스는 신시내티 레즈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고 트리플A 루이빌 패츠에서 뛰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반스가 도미니카 겨울리그로 향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미니카 겨울리그 팀 아길라스 시베냐스 아길라스가 반스와 계약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아길라스의 단장 지안 구스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찰리의 합류에 매우 기대가 크다. 그는 한국에서 검증된 다재다능한 투수이며 많은 이닝을 소화하고 꾸준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선수다.
우리 선발 로테이션의 핵심이 되길 기대한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반스가 겨울리그에 참가한다는 건 KBO 복귀를 노린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겨울리그는 선수들이 실전 감각을 유지하고 스카우터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는 무대거든요. 그리고 소문에 따르면 키움 히어로즈가 반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키움은 2025 시즌 외국인 투수진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만약 반스가 도미니카 겨울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키움이 그를 영입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방출한 선수가 다른 팀 유니폼을 입고 우리를 상대로 좋은 투구를 펼친다면 그건 정말 씁쓸한 일이 아닐까요? 물론 반스를 방출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닝 소화량이 줄어들고 있었고 롯데는 더 나은 선택지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반스의 KBO 기록 35승 32패, 평균 자책점 3.58은 결코 나쁜 수치가 아닙니다. 꾸준함이 그의 가장 큰 장점이었죠. 만약 키움이 반스를 데려간다면 그들은 안정적인 이닝 이터를 확보하는 셈입니다. 여러분, 반스가 KBO에 돌아올까요? 그리고 키움 유니폼을 입고 우리를 상대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시즌 중간에 방출된 투수가 골든글러브 후보에 올랐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즌 중간에 방출된 투수가 골든글러브 후보에 올랐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이건 정말 KBO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터커 데이비슨입니다. 데이비슨은 2025 시즌 롯데에서 22경기에 선발 등판에 123과 3분의 1이닝을 던지며 10승 5패, 평균 자책점 3.65 탈삼진 119개를 기록했습니다. 10승을 달성한 선발 투수였어요. 그런데 8월 6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KIA전 이후 롯데는 데이비슨을 방출했습니다. 8월 7일자로 계약이 해지됐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이닝 소화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롯데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화려한 메이저리그 경력을 지닌 빈스 벨라스케즈를 영입하며 시즌에 올인했죠. 하지만 그 도박수는 역대급 폭망으로 이어졌습니다. 벨라스케즈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롯데는 8월 7일 이후 9승 27패 3무라는 믿을 수 없는 추락을 겪었습니다. 결국 가을 야구 진출에도 실패했어요. 그리고 10월 9일 KBO는 2025 신한 SOL뱅크 KBO 골든글러브 후보 83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명단에 터커 데이비슨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시즌 중간에 방출됐음에도 불구하고 10승을 기록했기 때문에 투수 부문 후보 자격을 얻은 겁니다. 이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10승 달성으로 자동 후보 선정 기준을 충족한 거죠. KBO 역사상 10승을 기록한 투수가 시즌 중간에 방출되고도 골든글러브 후보에 오른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상황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롯데는 데이비슨을 자르면서 더 나은 선택을 하겠다고 판단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선택은 재앙이 됐습니다. 벨라스케즈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팀은 8월과 9월 내내 추락했어요. 만약 데이비슨을 그대로 두고 시즌을 마무리했다면 어땠을까요? 적어도 10승을 거둔 투수가 마운드를 지켰다면 결과가 조금이라도 달랐을까요? 물론 당시 롯데 프런트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이닝 소화량이 줄어드는 선발 투수를 두고 볼 수만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그 결단이 옳았는지는 의문입니다. 데이비스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롯데를 떠난 후 다른 리그로 향했을 겁니다. 아마 내년 KBO 무대에서 다른 팀 유니폼을 입고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 그가 골든글러브를 받는다면 그건 롯데에게 있어서 정말 뼈아픈 순간이 될 겁니다. 우리가 자른 투수가 최고의 투수로 인정받는 꼴이니까요. 여러분, 데이비슨을 방출한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를 끝까지 믿었어야 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천하의 김태형 감독님이 3년 연속 가을 백수 신세가 됐다는 이야기, 그리고 100억대 거포 영입설까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여러분, 천하의 김태형 감독이
3년 연속 가을 백수 신세가 됐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두산 베어스 시절 우승 3회,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이라는 찬란한 경력을 자랑하던 그 김태형 감독이 지금 롯데에서 2년 연속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두산 마지막 해까지 포함하면 3년 연속이에요. 2025 시즌 롯데의 성적은 66승 6무 72패입니다. 작년 성적이 66승 4무 74패였으니 승수는 똑같고 단지 이번 덜 졌을 뿐입니다. 순위도 7위로 똑같아요. 과정에서의 차이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롯데 부임 당시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데뷔 첫해 가을 야구 진출, 3년 내 우승을 목표로 한다. 오랜 가을 백수 생활을 청산하고 윈나우를 원했던 롯데와의 니즈가 딱 맞아떨어졌죠. 하지만 현실은 가혹합니다. 계약 기간 3년 중 2년이 지나갔는데 아직 가을 무대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더욱 참담했습니다. 8월 초까지만 해도 3위를 지켰는데 이후 믿을 수 없는 연패를 거듭하며 7위로 추락했어요. 터커 데이비슨이 10승을 달성하고 방출된 파워 7일 이후 9승 27패 3무라는 믿기 힘든 추락 끝에 가을 야구마저 실패했습니다. 롯데는 10월 8일부터 부산 사직구장과 김해상동 구장에서 마무리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남들은 가을에 금빛 물결을 꿈꾸는 시기에 우리는 또다시 보리밭을 다지고 있는 겁니다. 박세웅, 김원중, 황성빈, 나승엽 등 투타의 주축들도 휴가 대신 땀을 흘리는 것을 택했어요. 이제 2017년 준 플레이오프의 경험을 지닌 선수도 캡틴 전준우를 비롯해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좋은 기억을 안고 다져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다면 2026 시즌엔 무엇이 달라질까요? 단기간에 전력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단연 FA 영입입니다. 마침 올겨울 롯데의 약텐터 노브멘터 MC 컨티뉴얼점을 메워줄 FA들이 가득합니다. 거포, 강백호, KT 위즈, 투수 이영하 두산 베어스, 유격수, 박찬호 KIA 타이거즈가 그들입니다. 특히 올 시즌 팀 홈런 75개로 압도적 꼴찌였던 롯데에게 강백호는 절실한 존재입니다. 1위 삼성 161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9위 두산 102개과도 차이가 컸어요. 홈런왕 루인 디아즈 혼자 50개와도 크게 차이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강백호에게 시선이 쏠리는 건 당연합니다. 관건은 100억 원을 호가한다고 알려진 몸값이에요. 지난 2년간 김태형 감독은 단 한 명의 페이스 선물도 받지 못했습니다. 손호영, 정철원, 전민재 등 트레이드에서 그에 준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직접적인 성적과 연결되지는 못했죠. 그런데 때마침 셀러리 캡 경쟁 유형세 제도가 크게 완화됐습니다. 모그룹 사정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최근 들어 적지 않은 수익을 벌어들이며 흑자를 자신하는 구단이 바로 롯데입니다. 이젠 지갑을 열 때가 됐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마무리 훈련을 앞두고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훈련량을 늘리긴 하겠지만 지옥 훈련이 전부는 아니다. 선수들에게 철저하게 맞춤형 훈련을 함으로써 기량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 롯데는 11월 초 일본 미야자키로 마무리 캠프를 떠납니다. 이제 사령탑도 프런트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입장에 몰렸습니다. 강백호로 대표되는 거물급 FA의 영입은 가을 야구를 보고픈 롯데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물어봅니다. 강백호가 롯데 유니폼을 입는다면 우리는 2026 시즌 가을 야구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100억을 쓰고도 여전히 7위에 머물까요? 그리고 김태형 감독이 3년차에 반드시 가을 야구에 진출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과연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강백호 영입 찬성인지 반대인지 그리고 김태형 감독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남아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자이언츠 팬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8년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왔고 2026 시즌은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될 겁니다. 강백호가 오든 다른 선수가 오든 우리는 반드시 가을 야구 무대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외쳐야 합니다. 롯데 자이언츠 우승하자. 다음 영상에서는
롯데의 FA 시장 전략과 2026 시즌 전망을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과연 강백호가 올까요? 그리고 김태형 감독의 마지막 시즌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럼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롯데를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시기지만 우리 함께 끝까지 응원합시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